전기력선 안 했어? 전기력선 안 했어? 안 했던 거. 안 했던 거 같아? 자, 그럼 전기력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전기력선이라는 것은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전기장을 가시화시킨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얘는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서 자, 전기장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전기력선이다. 자, 이 전기력선은 항상 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간대. 또 자석의 내부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S극에서 N극을 향하는 방향이 되고 자, 결국에 두 개가 이어지면서 뭐를 형성하지? 폐곡면을 형성하게. 폐곡면이 된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고 겹치지도 않고 똑같은 얘기구나. 자, 갈라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그래. 등합선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네. 자, 그래서 책리기로 얘를 한번 얘기해 볼게. 전기력선, 전기장을 표현하는 가상의 선으로 한 점에서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 방향이 자, 전기장의 방향이 되도록 이은 선을 얘기한다. 즉, 전기장 내 플러스 전하를 놓았을 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전기력선이다. 아씨, 미안해. 미쳤나 봐요. 뭘 썼지 나? 자기력선 썼지? 아무도 얘기 안 해. 자, 얘는 미쳤나 봐. 왜 그러지? 자, 플러스 극. 자,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얘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 폐곡선이 아니야. 얘는 플러스 극에서 어디로 갑니까? 무한 또는 마이너스 자 무한원에서 자 마이너스 극으로 이거는 극 대신에 전하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또 인접한 녀석이 있으면 플러스 극 쪽에서 나와. 플러스 전하에서 나와. 마이너스 그 방향으로 진행한대. 마이너스 전환 쪽으로. 이렇게 보여준다. 자, 그래서 그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여기서 쭉쭉쭉쭉쭉 뻗어 나오는 자, 이런 모양으로 무한원까지 계속 갈 수가 있어. 오케이? 무한원까지 가. 또 마이너스 극으로 자 들어오는 무한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겠지. 오케이? 자, 또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프로 쪽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를 들어가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 자, 이런 모습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화살표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자, 전하량이 다르면 전기력선 수의 차이가 생겨. 전하량이 2배가 되면 전기력선 수도 몇 배가 된대? 2배가 된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보자. 여기 플러스 2Q가 있었대. 이쪽에 마이너스 Q가 있어. 얘가 갖는 전기력선 수가 얘의 전기력선의 몇 배야? 2배만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조밀하게 나와서 듬성듬성 들어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이제 얘는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갔어. 오케이? 그럼 여기 나오는 녀석들이 지금 5개 있었는데 몇 배만큼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얘를 아주 빨리 써보면 전하가 얼마 있는 것처럼 보일까? 아주 빨리 써보면 플러스 Q처럼 보이겠지? 그럼 플러스 Q처럼 보이면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전기력선이 이 모양으로 나타난대. 이해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 도체 주변에서는 평행관 도체에서는 이렇게 되고, 자, 이 도체 주변에 전하가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형태인데 화살표 방향만 반대고, 금속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없어. 금속 내부는 전기력선이 있다 없다? 없다. 금속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한번 위에 부분부터 한번 차례대로 계속 읽어봅시다. 자, 전기력선 위에 한 점에서 본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다. 무슨 얘기야? 이곳에서 전기장 방향을 묻는다 그러면 얘는 전기장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오케이? 접선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한편 두 번째 전기력선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 수는 전기장 세기를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전기장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드렸었던 것 같아요. 전기력선 모양이 다음과 같이 전기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 전기장을 2라고 하지. 전기장을 2라고 해. 자, 전기장 2라는 녀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위 면적을 수직으로 지나는 전기력선의 수가 돼요. 수의 개념으로 전기력선 다발의 수라는 값으로 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 2다 라고 하면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2개가 있다는 뜻이야. 즉 1제곱미터당 전기장을 2개의 비율로 그린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한편 자, 전기력선이 조밀할수록 밀도가 큰 거지. 전기장이 센 거야. 그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세다. 자, 그림은 면 AB를 지나는 전기력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전기력선은 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전기장의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 또 면 A를 지나는 전기력선의 밀도가 면 B를 지나는 전기력선의 밀도보다 더 크고, 전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 더 조밀하게 지나가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하에서 가까울수록 점점점 전기력선이 조밀해지겠네.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장이 세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특징도 한번 살펴보자.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점전의 경우에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단위 면적을 지난 전기력선 수가 훨씬 더 줄어들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한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자, 나중에 우리 가우스 법칙을 하게 될 거야.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이 가우스 법칙을 다룰 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전기력선의 특징.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화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다. 그림 가나 바가 좀 전에 그렸던 형태들이지. 자, 전기력선은 중간에 분리되거나 교차하거나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는다. 전기량이 클수록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력선 수는 많다. 전하량에 비례해 전기력선 수가. 오케이? 자, 즉 전기장이 크다는 것은 단위 면적을 지나는 전기력선이 더 많다는 뜻이지. 이게 전기장이 세다는 뜻이거든. 오케이? 전하량이 크면 더 많은 전기장이 나오고 더 전기장이 세고 그 전기장이 세다는 것은 전기력선 수가 더 많다는 뜻이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들어가거나 나오게 되고, 자, 도체 주변에서 전기장이 항상 수직하다. 그럼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얼마가 돼? 0입니다. 도체 내부는 전기장이 0이라고 해. 이건 나중에 도체 성질을 배울 때 얘기하게 될 거야. 자, 그래서 그림 앞방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국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국. 유도와 유전 분국이라고 하는 영상. 이 정전기 유도요, 정전기 유도 과거 입학할 때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자, 정전기 유도는 단말로 정전기 유도 도체 주위에 도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대비에 특별한 물질이 들어있지. 누가 들어있니? 누가 들어있지? 자유전자들과 원자핵들이 있는 거지, 그치? 자유전자와 원자핵들이 있다. 자, 그래서 도체 주위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 종류의 전하다. 그리고 먼 쪽은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되는 현상이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있고 여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누가 이동해 오지? 전자들, 자유전자들이 이동해 온다. 얘의 특성과 거리에 따라서 이쪽에 뭐가 형성되지? 마이너스 전기가 형성되지겠지. 자, 만약에 얘가 플러스 Q라면 얘도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겠지. 그럴 필요는 없어. 두 개는 정 같을 필요는 없지만 부호는 안 돼요. 얘 거리에 따라 모이는 양이 다른데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I는 뭐가 남지? 플러스가 남는데 도체는 정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어? 중성이기 때문에 조금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플러스 Q가 되어야 돼. 오케이? 반드시 플러스 Q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자, 책 얘기로 한번 보자. 맨 위부터. 자유전자가 많은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가까이 하게 되면 도체의 자유전자가 대전체의, 자, 도체의 자유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된다. 또 자유전자가 없는 절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절연체의 원자나 분자 내에 전하들이 재배열이 일어나게 된다. 자, 정전기 유도.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의 깡통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깡통이 플라스틱 막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는 플라스틱 막대의 마이너스 전하와 알루미늄 깡통 내부의 자유전자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여 알루미늄 깡통의 내부의 자유전자가 플라스틱의 원 쪽에 플라스틱 막대의 원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까운 쪽은 플러스, 반대쪽은 같은 종류원이다. 마이너스 원이니까 얘가 당겨져 오겠지. 앞쪽에는 플러스와 뒤쪽에는 마이너스가 같은 전하량이지만 플러스는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전기력이 더 크게 작용하지, 마이너스는 더 작게 작용해서 깡통이 떼굴떼굴 불러오게 됩니다. 자, 정전기 유도와 전자의 이동.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그러나 원자핵이 전자에 비해서 질량이 훨씬 크므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 자, 정전기 유도 현상. 정기적으로 중성인 도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도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는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자유전자의 이동 때문에 생긴다. 도체와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도체에 유도되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은 항상 서로 어때? 같게 나타나. 왜? 도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 한편, 자,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대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 어떻게 대전시키는지 한번 보자. 아주 간단한 원리야. 여기 금속 막대 두 개를 이렇게 붙여. 여기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I를 붙인다. 그럼 이쪽에 뭐가 오지? 마이너스 P 오겠지. 이쪽에 뭐가 와? 플러스 D 올 거야. 벌려. 양쪽으로 벌려.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는 전체가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전체가 뭐가 돼? 마이너스. 이해합니까? 자, 이런 방법에 의해서 대전을 시켜주기도 한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대요. 자, 그래서 도체를 양분해서 전하고도 쓰이는데 그 옆쪽에 그림에 대해 설명을 살펴보면 이제 동일한 금속 A와 B를 접촉시켜 놓고 플러스 전하를 가까이 가져가면, 자, A쪽에는 자, 마이너스 전하를, B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해. 자, 이때 도체를 양분하게 되는 A와 자, B는 각각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로 분리가 돼서 나타나겠지. 오케이? 자, 한편 정전기 유도와 전기력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비교해 주는 거지. 자, 같은 양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가까운 쪽은 힘이 더 세겠지. 거리가 가까워서. 그리고 먼 쪽은 약해서, 자, 얘는 밀어내는 당겨진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감소돼서 당겨지게 돼.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면 도체와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됨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인 인력이 작용하고, 대전체와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됨으로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인 척력이 작용한다.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와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쪽이 더 크므로 인력 F1이 척력 F2보다 크다. 따라서 도체에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때 도체와 대전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결국에 인력이 작용하는 거지. 도체와 전기장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도체의 외부 전기장을 가했을 때,
자, 가해졌을 때 정전기 이도가 일어나서 외부 정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기장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림을 이용한 설명부터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얘네도 이제 얘들 볼라 밀려 나갔구나. 과거는 좀 방에는 밀려 나가네. 모르겠다. 영재학교가 좋긴 한데 영재학교가 3년을 다 다녀야 되잖아. 과거에서 2년 마치고 대학 가는 게 더 좋지. 아니야? 아니죠? 영재학교가 서울대 가는 비율보다 칼스본의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인천에서 현재 영재학교가 인천 영재학교가 서울대는 가장 많이 가기는 해. 거의 30명 정도 가기, 20명까지 가니까. 근데 올해부터 너네부터는 과거 갈지 영재 갈지 선택해가고 둘 중 하나밖에 못 가잖아. 그래서 뭐 인천에서 또 티어 늘려가고서는 많이 뽑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안 나와가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왜 옷이 두 팀을 응원하는 옷이야? 네. 두 팀이 따로 따르냐? 저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야? 그 제목이? 그래도 돼요 그냥? 보이스 센스티브 테니스 애슬릿 실제로 어떤 엄마 아빠가 자식이 둘 다 농구 선수야. 근데 서로 다른 팀이야. 근데 두 팀이 경기가 있었대.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옷을 양쪽으로 이렇게 앞뒤판으로 나눴어. 그래갖고 서로 다른 앞뒤판을 붙여입고 그리고 응원하더라. 너무 웃기지? 자, 어떤 아들을 편들 수가 없잖아.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스포츠 선수가 허재네밖에 없지. 허재네 아들 둘이 다 농구 선수니까. 아 누구도 있다. 그게 누구야? 아 근데 형제까지는 아니고 누구니? 야구 선수인데 그 아저씨 아들도 지금 야구하던데. 이정범 아들 야구하지 지금. 잘한다며. 자, 효선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치? 너 옛날 팬이었어? 스근 아니야? 너 했어? 팬덤이 큰 데가 삼성 아니면 롯데 아니면 기아. 그러니까 이 정도구나. 기아. 옛날에 해케할 때가 야구를 잘했는데 기아 되고 나서 좀 뭔가 힘 빠진 느낌? 요번에 선수들 많이 빠져갖고 등이 많이 떨어졌지. 양현종이라든 다 빠져갖고 이제 야구는 안 해? 네. 관심 없어졌어? 네. 왜? 그때 한참 못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팬심이 떠났구나. 이게 제가 야구를 할 때는 야구를 좋아했는데 이게 어린이 야구 했었어? 친구들하고. 에이씨, 동네 야구? 이게 동네 야구 할 때 야구 좋다고 아니면 안 하는 거야? 요즘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너 포지션이 뭔데? 저희는 그냥 야구를 아무거나 다 했어요. 만든 멀티플레이어. 타수는 몇 번 치는데? 한 4명에서 4명 같이 하니까 제가 첫 번째거나 마지막. 4대4야? 네, 그 정도면.
서대서 무슨 재미로 해? 동네 찐뽀라는 것도 아니고. 선생 어릴 때 찐뽀를 했지. 야구 장비 같은 게 구하기 힘들잖아. 거기 갔다 올 때 글로브도 비쌌으니까. 그러니까 찐뽀래. 찐뽀이 뭐냐면 그 공공 있지. 공 손으로 탁 주먹으로 쳐갖고 날리는 거지. 찐뽀를 많이 했는데 아니면 그냥 공공하고 짝대기로 던지면 치는 거 그거 많이 했구나. 어느 날 보니까 그때만 해도 참 오락거리가 없을 때다. 막 하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저녁 먹고 다 나오고 이제 저녁 되기 전에 저녁 식사 동안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고 구경하고 동네 꼬마들 다 있거든. 동네 이제 선생님 집 앞쪽에 큰 공터가 있었거든. 큰 공터도 아니야. 지금 가보면 조금 더 어릴 때니까. 그 공터에서 찌뽀를 하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다 와서 구경했어. 한 구경꾼이 40명 됐던 것 같아. 너무 웃기지? 찐뽀. 자, 그러면 도체와 전기장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에 플러스 루파니까 플러스 루파니고, 자, 건너편 쪽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루파니 있어. 이때 플러스 루파니 쪽에서 마이너스 루파니 쪽으로 뭐가 생기지? 전기장이 생기겠지. 이쪽에 금속판을 갖다 놓고, 자, 금속판을 넣어주게 돼. 자,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해 버릴까?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하지? 자, 왼쪽으로 이동해 오겠지. 자, 이쪽에는 뭐가 남지? 플러스들이 남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에서 내부에 또 뭐가 생기니? 전기장이 생길 거야. 이때 밖에 생긴 전기장하고 안에 생긴 전기장이 0이 안 되면 전화가 계속 이동할 거야. 그치? 이게 0이 안 되면 계속 이동해버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전화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을 때까지 전화 이동이 생기는데, 그 경우에 내부에서는 전기장의 합이 얼마가 돼? 토탈 전기장이 0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얘는 2'과 2가 서로 어때? 같아. 그래서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0이다. 도체에서는 항상 내부의 전기장이 0이라는 사실 꼭 명심해 두세요. 아시겠죠? 책 얘기로. 자, 이 부분 정리해 볼게요. 다시. 그리고 같이 도체의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도체에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외부 전기장과 내부 전기장의 합이 0이 될 때까지 전자 이동이 이루어지며 두 전기장의 합이 0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도체 내부의 알자 전기장이 0이 되었다고 한다. 플러스 전하를 도체 주위에 주입하면 어떤 일이 보이는지 옆에 한번 보자. 이 플러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낸다라고 봐. 원래는 전자 이동이 있는데 플러스가 이동하는 걸로 가정을 할게. 오케이? 전자를 뺏어가는 거야. 오히려 여기서 실제로는 플러스 전하를 주게 되면, 자, 얘네들 이렇게 돼. 플러스끼리 서로 어떻게 밀어내는 거야. 언제까지?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을 때까지. 오케이? 그러다 보면 전하가 어디에? 표면에 분포하게 되는 거야. 서로 밀어낸 전하들이. 그래서 플러스가 안 돼. 사실은 전자가 이동한다 해서 플러스 주면 속에 전자를 빼버린 거야. 빼버리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다 어떻게 돼? 안쪽으로 들어가. 예? 그럼 바깥쪽에 다시 뭐가 남지? 플러스들이 남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가 되는데 플러스가 흩어지는 걸로 기억해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도체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주입하는 것은 실제로 도체로부터 같은 양의 마이너스 전하를 외부로 분리시키는 것 같다. 뺏어가는 거야. 자, 그림과 같이 도체 내부에 플러스 전하를 주입하면 전하들이 이 전기력에 의해서 도체 내부의 알자 전하량이 0이 될 때까지 플러스 전하 쪽으로 이동을 하여 정전기적 평형을 이루게 된다. 이때 주입된 전하량만큼의 전하들이 전기력에 의해서 내부의 플러스 전하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도체 표면에는 결국 주입한 만큼의
R자 플러스 전하가 분포한다. 이거 전자이동으로 설명하니까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설명해. 옛날 표현으로 플러스 전하를 주면은 지네끼리 청력이 작용하지. 지네끼리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럼 밀어내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멀리 가는 애들이 뭐야? 바깥쪽에 가는 거야. 오케이? 바깥쪽으로 가는데 또 모이는 것도 희한하게 모여. 전하가 뾰족한 쪽에 많이 분포해. 밀도가 커. 전하 양이 많다기보다는 전하 밀도가 뾰족한 쪽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번에는 유전 중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왠지 왜 전화했던 느낌이 들지죠? 안에서? 자, 유전 분극에 대해서. 자, 유전 분극이라는 것은 처음 느낌이야. 자, 유전 분극이라는 것은 부도체에서의 중력이 유도이다. 자, 부도체에서의 정력이 유도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유전체라는 것은 자유전자가 없는 부도체 물질이야. 오케이?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원자핵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 주변에 누가 있지? 식박된 전자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식박된 전자밖에 없어. 자, 이 안에 그림은 과장되게 설명할 거니까 그 중에 원자 한 개를 쏙 뽑아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 숙박 전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외부에서 전기장을 주게 되면, 전자들은 이쪽에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원자핵은 물질을 이루는 뼈대야. 뼈대기 때문에 안 움직여. 안 움직이고 이 전자들만 이동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자들의 중심이 여기 있겠지? 그러면 같은 원자인데 원자핵은 여기 있고 전자 중심이 여기 와 있단 말이야. 두 녀석의 극이 어떻게 된 거야?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불러? 분극이라고 불러. 폴라리제이션. 분극이라고. 그래서 과장되게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이쪽으로 뭘 갖게 되었다라고 할까? 전기장을 갖게 됐다. 거꾸로 그렸어요. 이쪽에는 플러스 극이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좀 과장되게 그릴게. 전자가 이렇게 쏠려. 여기 플러스 때문에 이쪽도 같이 쏠리겠지. 또 이쪽에 플러스가 남게 되니까 또 쏠리겠지. 전자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기장 방향자 오는 쪽으로는 마이너스 전하가 생기고 반대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남게 되고 이 사이는 다 모두 뭐가 되니? 중성화돼 버리겠지. 이 한 끝에 이런 전하들이 남게 되는 이런 현상이 유전 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책 얘기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종이 조각에, 종이도 부도체니까 플러스 전하를 1,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자유전자가 없는 종이 조각도 풍선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은 풍선이 플러스 전하와 종이 조각 내부의 원자 내 전하들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여 종이 조각 내부의 원자 내 전하들이 재배열하기 때문이다. 분극. 대부분이 중성 원자나 분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나 외부 전기장이 가해지게 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약간 이동하게 되어 한쪽은 플러스 전하로 다른 쪽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이를 분극이라고 한다. 자, 유전 분극.
전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연체 내부의 원자나 분자들이 분자 내 전하들이 재배열을 하여 전연체 내부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는 서로 상쇄되지만 잠깐만 이 좀 긁고 입안에 막 입 주변에 습기가 차서 가려. 자 이렇게 서로 상쇄되지만 양쪽 표면의 전하들은 서로 상쇄될 것이 없으므로 표면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포하게 된다. 이처럼 절연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절연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한다. 유전분극은 원자나 분자 내의 전하들의 재배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로 분리할 수가 없다. 오케이? 얘는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이야. 옆쪽에 정전규도와 유전분극이라는 말. 넓은 의미에서 정전규도는 도체나 전연체 등의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물체 표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전연체에서의 정전규도를 유전분극이라고 한다. 전연체와 유전체 같은 말이야. 유전체는 전연체와 같은 뜻으로 전연체에서 유전분극이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말로 같은 말이야. 그래서 전연체, 유전체, 부도체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자, 유전분극과 전기력. 유전분극이 일어나면 전연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므로 전연체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공풍선에 달라붙은 거지.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또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빗을 때도 정전기도가 일어나지. 부도체에서의 정전기도 유전분극이란 말이야. 플라스틱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들러붙잖아. 또 너네 남학생이라 잘 모를 텐데 겨울철에 여학생들이 스타킹 치고 치마를 입으면 치마가 자꾸 다리에 들러붙게 돼. 그것도 정전기 때문에 생기지. 오케이? 정기적 인력이 나타나는 인력이 나타나는 거지. 서로 다른 종류끼리 물체가 문지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대전되어서 들러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 자, 가끔가다 그런 거 있지 않니? 내 카라멜 같은 거 샀어. 비닐봉지 딱 땄어. 특히 겨울에. 이 비닐봉지 버리려고 하는데 오씨 너 손에서 안 떨어져 막. 선생님은 거의 매일 경험하지. 담배 쭉 따면 슉 안 떨어져. 들러붙어갖고 막 이래도 안 떨어져. 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뗄까? 습기를 주면 떼죠. 습기를 주면 떼지겠지. 자, 혹시 그런 거 안 해봤니? 서로 물건 주고받을 때 붕괴 튀는 거 본 적 없니?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있지. 선생님 택시 아저씨하고 반이 있었어. 돈 주려고 하면 항상 그게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주머니에 동전을 잔뜩 넣어갖고 다니다가 돈 내기 직전에 한참 잡고 있어. 손에서 전기가 마찰전기가 없어진 거야. 그때 줬어. 근데 가끔 심할 땐 자동차 문 열 때도 반짝거려. 홍준 별로 없어? 그렇게 많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 이쁜 누나 스파크가 튀는 건데. 그런 적 없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두꺼운 너 스웨터 입고 막 그러지 않았니? 별로 안 입었나 옷을? 면 옷을 입으면 좀 덜하고 그 뭐라고 하니 스웨터 종류 있잖아. 털실. 털실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악이 털실과 그 왜 다운 점퍼 있지. 파카, 패딩 둘 사이에 마찰이 장난이 아니야. 두 녀석 사이에서 하면은 엄청난 전기장을 띠게 되지. 실제 옷 벗을 때 어떻게 되니? 번쩍번쩍하잖아. 소리 들리는 건 들은 적이 있지. 찌직찌직. 한번 겨울철에 마음 먹고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선 벗어봐라. 옷 속에서 막 퍽퍽퍽퍽 터진다. 파란 불꽃이. 안 해봤구나. 해봐봐. 되게 재밌어. 근데 하루에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 집에 들어갈 때
피곤하니까 되게 까먹지. 근데 한번 보면은 와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될 거야. 근데 엄마가 피조하면 잘 안 생겨. 엄마가 섬유유연제는 잘 안 생겨. 섬유유연제 안 하고 스웨터 같은 거 가끔 가다 집에서 빨 때도 있지만 세탁소 보낼 때가 있을 거야. 세탁소 갔다 온 그 다음에 오는 반짝반짝 잘 거야. 세탁소 애들은 섬유유연제는 안 쓰니까. 자, 한편 계속해서 어디까지 했지? 자, 유전분국과 전기력. 유전분국이 일어나면 전연체와 대전체. 자, 전연체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므로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전연체와 전기장. 그림과 같이 전연체 외부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전연체는 유전 분국이 일어나서 외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연체 내부의 전기장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어진다. 따라서 전연체 내부의 전기장 세기는 전연체가 없을 때보다 작아진다. 즉, 유전 분국은 정전기 유도처럼 내부 전기장이 0이 되지는 않지만 전연체 내부의 전기장 세기를 작게 만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전기장의 세기를 작게 만들어줘서 어떻게 해줍니까? 급한 사이에 많은 전기를 저장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대. 자, 변이분국과 방향성 분국에 대해서 보자. 변이분국이란 전기장 내에 놓이는 중성의 원자나 분자에서 전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는 분국을 변이분국이라고 한다. 좀 전에 표현했던 거예요. 외부 전기장이 중성 원자의 전자를 재배열하여 전기 쌍극자를 유도하는데 이게 바로 화학에서 분산력이라는 힘 배운 적이 있니? 반대로 발생인 그 힘이 이 과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중성인 분자가 있었어. 지나가다가 다른 분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약간의 전기적 교란 상태가 돼. 그럼 서로 전하들이 움직여서 자, 임시로 전기 쌍극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임시로 전기 쌍극자가 만들어진 두 녀석이 둘러붙는 결합. 얘를 분산력이라고 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거고 이 분산력이 있는 경우에 물질들이 대부분 승화성 물질인 거야. 오케이? 분자 간의 결합이 가장 약한 이러한 결합이 된다. 방향성 분국. 애초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갖게 돼. 이종의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 결합을 하게 될 때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이들 사이에는 전기 음성도가 다르지.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한쪽으로 전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공유 전자성의 쏠림 현상이 생기면 잃어버린 아이는 플러스를 갖고 빼앗은 녀석은 마이너스 성질을 갖겠지. 그래서 전기 쌍극자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영구 전기 쌍극자가 되는 거야. 대표적인 물분자 같은 녀석이지. 물분자나 아모니아 같은 녀석들이 자, 이러한 극성을 갖게 된답니다. 전기장 내에 놓인 물질에서 존재하는 영구 전기 쌍극자가 전기장의 방향으로 정렬하여 나타나는 분국을 방향성 분국이라고 한다. 자, 이 방향성 분국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물을 쪼로록 떨어지게 해놓고 고무풍선을 갖다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고무풍선에 마이너스 전하가 대전되어 있다면 물분자 중에 수소가 얘에게 당겨지겠지. 수소 쪽이 플러스 전위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당겨지기 때문에 물분자가 진짜 이 정도로 끌려. 체류봉 굉장히 심하게 당겨져 오지. 진짜 이 정도 끌려. 수돗물 갖고는 힘들고 좀 가느다랗게 떨어져야지 볼 수가 있어. 물분자는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소 원자의 주위에는 플러스 전하를, 산소 원자 주위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만약에 흐르는 물에 플러스 전하를 띤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풍선을 가까이 가져가면 방향성 분국으로 인해서 물분자가 정렬이 되므로 물분자와 풍선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여 물줄기가 휘게 되어진다. 자,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국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국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거 되게 불편한 거지. 머리 빗었더니 머리카락이 비스듬히 붙는다던가 또는 머리카락끼리 붕 뜬다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한다. 네. 음식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랩은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랩 표면이 대전이 된다. 얘를 찍 떼낼 때 대전이 되는 거야. 자, 그릇에 대전된 랩을 가까이 가져가면 유전 분국에 의해서 그릇 표면에 대전된 랩과 다른 종류의 전하를 유도하여 랩과 그릇에 잘 달라붙게 한다. 또 대전된 랩은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손가락에도 대전된 랩과 다른 종류의 전하를 유도하므로 랩이 손가락에도 잘 달라붙게 된다. 떼내려고 하면 더럽게 안 떨어질 때가 있지. 자, 복사기. 이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복사기 원리에 대해서 자소서에 써는 선배들이 있어. 그래서 받으면 좋아. 자, 복사기의 드럼은 가운데 큰 원통이야. 거기다 글자의 모양을 띄워서 그거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지? 글자 모양 띄워서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든대? 뭘 만들까요? 그걸 이용해서 복사지 위에 쓰이게 되는 글자를 만들어주게 되는 통을 드럼이라고 불러. 표면에는 셀레늄이라는 물질이 묻어있다라고의 셀레늄이 묻어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자. 복사기 드럼의 빛을 봤을 때 그분에는 그분의 전하를 잃게 되는 특정한 반도체 셀레늄이 코팅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검은 글자에 가가 적혀있는 종이를 빛을 비추게 되는, 밑에서 노란 막대가 빛을 비춰주는 거야, 가짜에게. 그치? 이 가짜를 비춰주게 되면 이 글자 가짜에서는 종이에서는 빛이 반사로 일어나고 글자에서는 흡수해버리겠지. 맞아요? 그럼 종이가 종이인 부분, 글자가 없는 부분만 드럼에 새겨지다 보니까 이 글자가 가짜 형태로 남게 되는 거야. 이때 검은 글자 부분에서는 빛을 흡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빛을 반사하여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 드럼 표면에 닿게 된대. 이렇게 플러스 전하, 플러스로 대전된 전하, 여기에 빛이 닿게 되면 빛이 닿은 부분은 전하를 잃게 되므로 전하를 잃게 됐어. 빛은 하얀 부분이 난 거지, 종이 부분이. 그래서 글자만 남게 된 거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토너가 드럼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글자 부분에 달라붙고 드럼이 회전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종이에 갖다 놓게 되면 종이가 어떻게 되니? 글자를 받아들이지. 받아들인 다음에 끝부분에 롤러가 있어. 열로 따끈따끈한 롤러가 있거든. 열로 대전된 열이 이제 거기에다. 그래서 이 롤러로 꾹 눌러주게 되면 글씨가 종이에 들러붙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복사라는 현상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빛을 반사시켜서 이렇게 드럼에 전기를 띄게 하고 안 띄게 하고 이런 차이를 갖게 한다고 해요. 복사기가 대표적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현상이야. 정전 도장. 자동차를 페인트를 붓으로 칠하면 두 개가 다 달라지겠지. 또 흘러내리고. 그래서 균일하게 입히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입자에게 전기를 주고 자동차 표면에 전기를 띠게 해서 페인트 입자끼리 서로 밀어내게 하고 뭉치지 않게. 그리고 자동차에는 반대 종류를 전환줘서 다 잘 달라붙게. 그래서 열 처리를 통해서 붙여주는 이런 페인트 도장 기법입니다. 자동차나 금속 장난감 같은 도체 표면을 도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정전 도장. 그림과 같이 도색할 물체를 접지시킨 후에 페인트를 뿌리는 분무 장치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여 페인트 입자를 플러스 전하로 대전시켜서 물체 표면에 페인트를 뿌리는 방법이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 페인트로 인해서 물체 표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페인트 입자는 물체 표면에 유도된 전하로부터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을 받아 페인트가 물체 표면에 골고루 달라붙게 된다. 이때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페인트 입자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므로 페인트가 뭉치지 않고 고르게 도색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다. 공장에서 보면 먼지가 굴뚝을 타고 나갈 수 있잖아. 그 굴뚝 끝에 정전기를 유도해갖고 얘를 잡아두게 해. 정전기를 위해서 잡아두게 하면 어떻게 되지?
먼지가 안 나가겠지. 네, 정기적으로 청소만 해주면 돼. 또 이런 것도 있다. 왜 밀가루 공장 같은 사료 공장 같은 데 가면 곱게 빻은 가루들이 있어. 이 가루들이 공기에 흐려진 상태에서 막 먼지가 나면 뿌려지잖아. 그때 불꽃을 가하면 분진 폭발이라는 현상이 일어나. 폭발 중, 빡! 폭탄이야. 실제 인천에 젤제당이 있었거든. 젤제당 공장이 있었는데 선생님 옛날 기억에는 거기서 뭐 분진 폭발이 나 사람 다치거나 죽거나 했던 적이 있었을 거야. 설탕을 제조하는데 설탕 분말이 이제 들어온 거야 쌀로에. 근데 쌀로에서 어떻게 됐어? 얘네들끼리 분진이 날린 거야. 근데 얘들끼리 마찰하다 보니까 마찰전기가 생겨갖고 그 마찰전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어. 무섭지. 90년대 초반인가 일어났던 걸 기억해. 그래서 이런 사일로 안에도 이런 전기적 장치를 정전 이용해갖고 분진으로 날아다니는 아이들을 유전 분급을 이용해서 다 들러붙게 한단 말이야. 그럼 폭발시킬 물질이 없어지는 건데 안전해지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요. 강유전체. 외부 전기장을 제거하여도 유전 분국이 발생하는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되게 유지하는 물질을 강유전체라고 한다. 자, 강유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에 사용되는데 USB야. 아니면 SSD야. 요즘 하드디스크 대신에 SSD 쓰고 있지. 하드디스크는 자기장 성질을 이용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자기장을 주어지게 되거든. 반면에 전기적인 용법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가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어때? 좁아지는 거야. 그리고 속도 처리 능력이 굉장히 커져. 자기장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속도 처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져서 엄청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지. 그게 바로 SSD야. 자, 거기에 이용하는 게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지. 또 강유전체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효율이 매우 크므로 초소형 컴퓨터의 축전기 부품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정전 방지 패드.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 어떤 주유소에서 주유원이 꽂아놨는데 많이 가세요 했는데 자기한테 가라는 줄 알고 주유기 꽂고 출발해갖고 주유기가 파손이 됐어. 차도 부서졌겠지 조금. 그리고 판결 났는데 판결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 아마 본인 잘못이 더 클 거야. 주유원부터. 가끔 그냥 출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어떻게? 지 캡도 안 닫았잖아. 캡도 막 주유기 뽑고 캡 잠그려고 하는데 그냥 출발해갖고 캡 철렁철렁 넘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놈이 많대. 자, 근데 이 주유기에서도 정전기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거든. 유증기 때문에. 유증기는 기름에서 나오는 진기 성분이야. 폭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전기 방지 패드가 있어. 주유기 옆에. 건조한 날 주유소에서 금속으로 된 자동차 문이나 주유기 손잡이에 손을 가까이 가져면 자동차의 문이 또는 주유기의 손잡이 쪽에서 손과 다른 전하가 유도되어 방전이 일어난다. 자,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주유소에는 이러한 정전기 유도와 방전 현상 때문에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유하기 전에 정전기 방지 패드에 손을 접촉하여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방전이라는 건 전기가 흘러가는 것을 방전이라고 합니다. 피레침. 그림과 같이 구름 내부의 물방울과 미세한 얼음 조각 사이에 마찰에 의해서 구름 윗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아랫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구름의 아랫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므로 지면에는 플러스 전하가 유도되고, 그때 구름과 지면 사이에 충분한 전압이 걸리게 되면 구름과 지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방전이 일어나게 되며 이것을 번개라고 한다. 번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는 끝이 뾰족한 금속 막대를 피레침이라고 하고 있지.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피레침 옥상에 가지고 있어. 이 피레침은 도선으로 땅에 접지를 시켜놔야 된다. 피레침은 도선으로 지면과 연결되어 있다. 번개가 칠 때 전류가 피레침을 따라서 지면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건물과 인명피해를 줄여줄 수 있다. 옆쪽에 전기방전. 공기 중에
공기 중에 전기장의 세기가 어떤 특정 값을 넘어서게 되면 전기장은 공기 중의 원자에서 전자를 분리시키는 방전이 일어난다. 분리된 전자들이 전기장에 의해서 가속되어 동력으로 공기 중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동 경로에 있는 여러 원자와 충돌하여 빛을 방출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시선 집중인데 정규 교과에는 빠져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다뤄보도록 하자. 건전기에 대해서 건전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볼 거야. 얘는 전기를 검사하는 장치야. 자, 어떤 걸 검사합니까? 세 가지 요소를 검사합니다. 대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라고 해? 대전 여부를 조사해. 대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다. 두 번째. 자,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한다. 대전된 전하량을 비교한다. 세 번째.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려준다.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려주게 된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 장치를 검정기라고 한다. 이 검정기의 원리는 어떤 원리니?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이야. 자,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이런 현상을 확인해 줄 수 있다.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얘는 정식 그림으로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얘는 금속판이야. 금속 막대야. 금속 막대야. 얘는 검정기병이야. 옛날에 사용했던 검정기병은 라이덴병이라고 해서 유럽 쪽의 전기 초창기 보급에 전기 공급에 매우 큰 역할을 한 대학이 있는데 이 라이덴 대학의 이름을 따서 라이덴병이라고도 불렀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보고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금속 부분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금속판이 두 장이 들어있어. 자, 얘를 그래서 금속합 검정기라고 불러. 원래는 금속합 검정기. 이쪽에 플러스 전하고 대전된 막대를 마이너스 전하들이 모여오겠지. 그럼 이쪽에 누가 나오니? 플러스 전하들이 남게 되는. 그럼 어떻게 되지? 두 녀석이 서로 벌어지겠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서 자,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 대전 여부를 알려줘. 마이너스에도 마찬가지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갖겠지. 그래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이 검정기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 내용까지 일단 질문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검정기를 맞아보고 가우스 법칙이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 가우스 법칙은 매우 중요한 법칙이야. 자, 보니까 뭐 적분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래서 이 적분 없이 중학생을 위한 가우스 법칙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법칙은 과거 1학년 선배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줘. 자, 질문요. 오늘 질문. 도리도리. 윤돌이잖아. 원래 윤돌이잖아. 홍준이 집안에서 대통령 난 사람 나오겠구나. 이미 나왔어. 어? 이미 유포사니까 이대는 이미 있었구나. 아, 파평 유신? 해평이. 해평? 아, 해평이야? 네. 아, 그럼 다른 유신. 윤보선 해평 유신에? 네.
윤석열은 파평민 씨. 홍준표는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선생님 이름 바꿔야 돼.